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오늘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단하루 만에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방문이나 약물 처방 없이 오늘 당장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밤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습니까? 한 번, 두 번, 혹은 그 이상입니까?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눈이 떠질 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자는 76세 박순자 어르신입니다. 평소에는 정정하시던 분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는 안색이 매우 어둡고 지쳐 보이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밤이 오는 게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4~5번씩 수번 때문에 잠을 깨다 보니 수면을 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캄캄한 새벽, 비몽사몽한 상태로 화장실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극심한 피로감 때문에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대화하다가도 꾸벅꾸벅 주는 일이 다반사였고 이러다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인데 하면 놀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6명이 겪고 있는 야간뇨라는 질환입니다. 제가 방금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방광 기능 저하로 여기고 참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잠을 설치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깨게 되면 우리 뇌에는 치명적인 독소가 축적됩니다. 깊은 잠을 자라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이 씻겨나가는데 수면이 끊기면 그 정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어두운 밤길에 낙상사고라도 발생하면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이어져 남은 평생을 침상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위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제가 제안한 솔루션을 단 하루 실천하신 후 야간 배뇨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수술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비싼 약을 드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몰라서 못했을 뿐 원리만 알면 누구나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20년 의사 생활의 노하우를 담아 밤새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수면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여러분의 수면 퀄리티가 달라질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꿀잠이라고 남겨주세요. 거두절미하고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단 하루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 수분 섭취 제한. 첫째, 오늘 저녁 6시부터는 수분 섭취를 철저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맹물뿐만 아니라 국물 요리, 과일, 차 종류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갈증이 심할 때 입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박순자 어르신께서 처음에 억울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저녁 식후에 둥글레차를 마시고 비타민 섭취를 위해 과일을 챙겨 먹는 게 유일한 낙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죄송하지만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밤에 깨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그 수분 때문입니다. 의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도 밤새 깨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뇌 속에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아주 똑똑한 문지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소변을 농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밤이 되면 주인님이 주무셔야 하니 소변량을 줄여라 라고 신장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밤새 소변이 아주 적은 양으로 진하게 농축되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소변을 줄이라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낮과 똑같이 묽은 소변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방광의 크기는 기껏해야 종이컵 2개 정도인데 밤새 소변이 쏟아져 들어오니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뇌가 비상 신호를 보내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조절해야 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수도꼭지를 잠가야 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키셔도 야간료 횟수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솔루션, 하지 부종 관리. 둘째, 주무시기 2시간 전 소파나 바닥에 누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20분간 휴식을 취하십시오.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거나 벽에 다리를 기대셔도 좋습니다. 소변과 다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발을 진찰했을 때 양말 자국이 선명하고 발목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그 붓기가 전부 물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면 중력에 의해 체내 수분이 하체로 쏠리게 됩니다. 종아리에 물이 가득 고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다리에 고여 있던 수분이 다시 상체로 올라옵니다. 이 수분은 혈류를 타고 콩팥으로 들어갑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주인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요. 콩팥은 이 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소변으로 만들어 배출하려 합니다. 잠든 지 한두 시간 만에 소변이 마려워 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리에 있던 부종이 방광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그 물을 자는 도중에 빼지 말고 자기 전에 미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 TV를 보실 때 다리를 높게 올리고 20분만 계셔 보십시오. 다리에 있던 수분이 순환되면서 초저녁에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직전에 화장실에서 그 소변을 모두 비우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방광에 찰 물을 미리 제거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다리 올리기를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 중단하기, 그리고 자기 전 다리를 올려 하체에 수분 빼주기. 이 두 가지만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건강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에 밤잠을 설치는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솔루션, 약물 복용 시간 점검. 자, 물도 끊었고 다리도 올렸는데 여전히 밤에 깨신다는 분들, 지금 드시는 약봉투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입니다. 혹시 고혈압약을 저녁 식사 후에 드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그 약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아침에는 정신이 없어서 자꾸 잊어버리니 마음 편하게 저녁 식후에 먹습니다. 라고 하셨죠. 아주 성실하게 약을 챙겨 드신 겁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혈압약에는 이뇨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뇨제란 말 그대로 소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배출시키는 약입니다. 몸속 수분을 빼내어 혈관의 압력을 낮추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약의 효과가 보통 복용 후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저녁 7시에 약을 드셨다면 새벽 1시, 3시, 5시, 우리가 한창 깊게 잠들어야 할 시간에 약 기운이 돌면서 콩팥을 쥐어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약물 때문에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순자 어르신께 처방을 변경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이 약은 무조건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딱 복용 시간만 바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낮에는 어차피 활동 중이니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낮 동안 소변을 충분히 배출하고 나니 밤에는 콩팥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병원 진료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야간노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제 약에 이뇨제가 들어있나요? 아침 복용으로 변경해도 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솔루션, 방광훈련. 네 번째 비결입니다. 이건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밤에 깼을 때 내가 보내는 거짓 신호에 속지 않는 연습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성격이 깔끔하셔서 자다가 조금만 후에 소변 마려움가 느껴져도 즉시 반응하셨는데, 자, 약물의 작용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저녁 7시에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혈압약을 복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약물의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간은 우리가 깊이 잠들어야 할 밤 1시, 새벽 3시, 새벽 5시경입니다. 이때 약 기운이 콩팥을 자극하여 강제로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약물 작용 때문에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순자 어르신의 처방을 조정해 드렸습니다. 약의 종류를 바꾼 것이 아니라 복용 시간만 아침 식사 후로 변경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낮에는 우리가 활동 중이므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낮 동안 체내 수분을 충분히 배출시키고 나니 밤에는 콩팥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진료 시 주치의 선생님께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선생님, 제가 야간으로 고생 중인데 혹시 제 혈압약에 이뇨제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아침 복용으로 변경해도 될까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솔루션, 방광훈련. 네 번째 비결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보내는 거짓 신호인 절박뇨에 속지 않는 연습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위생관념이 철저하셔서 자다가 조금만 외해가 느껴져도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소변량은 아주 적습니다. 느낌은 방광이 터질 듯 급했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보내는 가짜 신호입니다. 우리 방광은 생각보다 용량이 커서 종이컵 두세 잔분량은 거뜬히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방광 센서가 예민해지면 반 컵만 차도 뇌의 주인님, 방광이 꽉 찼습니다. 지금 당장 비워야 합니다. 라고 잘못된 보고를 올립니다. 밤에 깼을 때 바로 화장실로 가는 습관은 이 잘못된 센서를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내가, 주인이 내 신호에 바로 반응하는구나 라고 학습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자다가 깼을 때 외해가 느껴지더라도 시계를 보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딱 2분, 숫자로는 120까지 천천히 세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며 이것은 가짜 신호다. 내 방광은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되뇌십시오. 신기하게도 이 분을 버티면 급박했던 외해가 사라지고 다시 잠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실수할까 봐 걱정하셨지만 막상 시도해보니 숫자를 다 세기도 전에 다시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확인해보면 소변량도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방광의 용량을 늘리고 민감도를 낮추는 최고의 행동치유법입니다. 다섯 번째 솔루션, 수면 무호흡증 점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우리 심장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심장은 체내 혈류량을 줄이기 위해 수분을 배출하라는 강력한 이뇨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몸에 물이 많아서 숨이 막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은 밤새 소변이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만약 주변에서 자다가 숨을 멈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비뇨의학과가 아닌 수면 클리닉을 먼저 방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골이 치료만으로도 야간뇌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약 복용 시간 변경, 기상 직후 2분 참기, 그리고 수면 무호 점검입니다. 여기까지 챙기셨다면 여러분은 야간뇌와 작별할 준비가 90% 완료된 것입니다. 중간 점검 및 구독 요청.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더 전문적이고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24시간 실전 타임테이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순자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 중인 24시간 야간뇌 탈출 시간표를 공개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딱 3일만 이 루틴을 따라 해보십시오. 오전 7시 기상 눈 뜨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혈압약을 복용합니다. 약 기운을 낮에 돌게 하려 밤에는 약효가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후 4시 자유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낮부터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위험합니다. 낮에는 충분히 드셔야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커피나 국물 요리도 이때는 마음껏 드십시오. 오후 5시 준비 단계 이때부터 관리에 들어갑니다. 카페인 음료는 중단하시고 과일 섭취도 멈추십시오. 저녁 식후에 드시는 과일 한 조각이 야간뇌의 주범입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국물 섭취를 제한합니다. 밥을 국에 말아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십시오. 식후 물 섭취량도 평소의 절반으로 줄입니다. 저녁 시간 가이증 해소 팁 박순자 어르신처럼 저녁에 입이 심심하거나 목이 마를 때는 얼음 5법을 쓰십시오.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겁니다. 가이증은 해소되면서 실제 수분 섭취량은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후 8시 순환 관리 팁 위를 보실 때 소파에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다리를 높게 올리십시오. 쿠션을 쌓거나 소파 등받이에 다리를 걸쳐 두셔도 좋습니다. 딱 20분이면 됩니다. 하체에 고여있던 체액을 방광으로 순환시키는 시간입니다. 오후 10시 취침 직전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잠자리에 듭니다. 방광을 완전히 비우십시오. 새벽 2시 돌발 상황 만약 잠에서 깼다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내가 또 속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침대에서 심호흡하며 120까지 숫자를 셉니다. 그래도 참을 수 없다면 그때 다녀오십시오. 하지만 대부분 그 전에 다시 잠드실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실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2가지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저녁에 물을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져서 뇌졸중이 오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로 잠을 설치는 것이 혈압을 상승시켜 내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안심하고 저녁 수분을 제한하십시오. Q2. 배뇨일지를 꼭 써야 합니까? 너무 귀찮습니다. 네, 번거로우실 겁니다. 매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3일만 작성해 보십시오. 정확한 밀리리터, ml, 단위가 아니어도 됩니다. 종이컵 반컵, 한 컵 가득 정도로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야간에 깼을 때 소변량이 많다면 수분 조절이 필요한 것이고 양은 적은데 자주 깬다면 가민성 방광 치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진단 도구가 바로 여러분의 기록입니다. 3일치 기록만 있어도 의사 선생님은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요약.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단 하루 만에 몸의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오늘 밤 딱 하루만 저를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건강한 수면을 되찾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많아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딱 3가지 핵심 수칙만 기억하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물, 과일, 곡물 섭취를 중단하러 밤새 콩팥을 쉬게 하십시오. 저녁 식후 과일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수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기 전 20분 다리 올리기, 중력으로 하체에 쏠린 체액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이 물을 미리 빼지 않으면 밤새 방광을 공격합니다. 악은 아침에, 밤에 깨면 2분 참기, 혈압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고 야간에 발생하는 가짜 의외에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120초의 기다림이 예민한 방광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불과 한 달 전 박순자 어르신에게 밤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개운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니 피부 혈색이 좋아지고 낮 동안의 활력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간노 치료가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입니다. 야간노는 나이 들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내 몸의 생체 리듬을 이해하고 습관을 조금만 교정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3일만 독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만약 그럼에도 차도가 없다면 그때 작성하신 베노일지를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내 몸을 돌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닌 내일을 위한 진정한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깨지 않고 편안한 꿈 꾸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